원유나 천연가스에서 얻은 화합물로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고무 등 필수 소재를 만드는 산업이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반 산업이라 불리며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우리 수출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화학이 뿌리부터 흔들린 지 오래입니다. 3년 전부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올해 상반기엔 국내 4대 기업의 영업 손실이 4,700억 원을 넘어서 지난해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주요 산업단지 생산 라인이 잇따라 멈춰섰고 여천 NCC는 최근 부도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석유화학 업계를 정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9년 한화와 DL그룹이 합작해 세운 여천 NCC, 10여 년 전엔 금융권 제외 연봉 1위 기업이었습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여천 NCC였고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 3위, 2017년 한 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었지만 3년 전부터 적자 행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2천억 원을 수혈받았는데 반년도 안 돼 또 부도 위기, 지난 8일부턴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대주주 2개사가 부족한 자금 3천여억 원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며 겨우 부도 위기를 막았지만 미봉책에 가깝습니다. IMF도 겪어봤고 그다음에 금융위기도 겪어봤습니다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인 것 같고. 원인은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수출이 뚝 끊겼고 대신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동도 경쟁자입니다. 3대 석유화학 단지 중 여수 산단에선 LG화학, 롯데케미칼의 생산 라인 일부가, 울산에선 효성화학 등 10개 공장의 일부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충남 대산 산단에선 HD현대 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통폐합을 논의 중입니다. 업계는 일단 공급 과잉이 덜한 고부가 제품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진을 버텨낼 몸집 줄이기나 통폐합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모든 캐파를 유지해서 우리가 생존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결국에는 일부 캐파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가 금융지원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석유화학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석유화학 업황 불황으로 여천 NCC가 여수 3공장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여천 NCC는 모레부터 연간 에틸렌 47만 톤 등을 생산하는 여수 3공장의 가동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여천 NCC의 공장 가동 중단은 2022년 2월 폭발 사고 이후로 3년 6개월 만입니다. 여천 NCC는 1999년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합작해서 설립한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 산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지급 첫날부터 지원자들이 몰렸는데요. 여수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앞뒤와 주차장까지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현장 접수에 나선 여수 산단 노동자들입니다. 일자리가 끊겼거나 임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른 새벽부터 접수처를 찾은 겁니다. 몇 시부터 오신 거예요? 5시 반, 6시 이렇게. 지금 4시 반 오신 분들도 이제 가더라고요. 새벽? 네. 아예 주무신 분들도 있고.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52억 8천만 원을 들여 여수 지역 노동자 가운데 실직자 150만 원, 재직자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재직자 지원금은 접수 6시간 만에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쉬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40만 원이면 저한테는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활에 가정의 보탬이 될까 하고 이렇게 줄을 서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은 여전히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화솔루션은 화학 부문에서 영업 손실 468억 원을 기록했고 금호 석유화학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0억 원이 줄었습니다. 실적 발표 전인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을 보시고 우리 정부도 지금 우리 석유화학 산업 이 어려운 위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별한 대책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취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한편 여수 지역 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체감 경기 지수가 55.7로 전분기보다 13.7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 업종이 46.2로 전분기보다 2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여수 상인은 이란 이스라엘의 충돌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석유화학 업계의 경기 침체 전망이 더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곳곳의 소식 알아보는 네트워크 연결 순서입니다. 먼저 순천방송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황윤진 앵커, 여수 산단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 요구했다고요? 네,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장에선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죠. 최근 통과된 정부 2차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은 68억 원만 반영되면서 지역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수합병과 사업 재편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원유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원가 경쟁력마저 악화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수출 의존도와 범용 제품 비중이 높아 똑같이 침체에 빠진 일본과 유럽의 기업보다 성과가 저조합니다. 불황이 지속된다면 3년 이상 지속 가능한 국내 업체가 절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특성상 전후방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중소기업과 일용직 노동자, 지역 상권 등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석유화학 제품을 받아서 쓰는 어떤 작은 업체들, 대부분이 다 중소업체고요. 그 중소업체들까지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최근 정부의 2차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은 68억 원만 반영된 상황. NCC 설비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등에 대한 요구 역시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업계의 요구는 작년부터 지원 가능한 정책이 있다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시행해서 업계가 좀 사업 재편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활력법 개정안과 석유화학 특별법 등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체감 경기지수가 55.7로 전분기보다 13.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 업종이 46.2로 전분기보다 2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여수 상인은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석유화학 업계의 경기 침체 전망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순 11구 사건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범국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중앙위원회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기각 사례가 넘치고 있다며 희생자 결정을 주도해온 소위원회 위원장과 뉴라이트 성향위원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잇따른 기각 결정에 반발한 유족 대표위원회 사임서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서면 회의로만 심의를 진행해 사실상 기각 결정에 서명을 강요하다시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공사업체 노동자 3명이 추락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들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파악됐고 2명도 중상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공장 측은 작업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